2024년 4월 10일 아라카나미 창설 15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아라카나미 사령관 트완 무레이나잉은 라카인어로 연설을 하며 라카인주 시뚜에 타운십과 짜우퓨 타운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타운십 지역 주민들은 피난을 갈 준비를 하고 되도록이면 아라카나미가 점령한 관할 타운십으로 이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미 아라카나미는 2023년 11월부터 친주 남부 파레트와 타운십을 포함한 9개 타운십을 점령하였습니다. 사령관은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가 라카인주 주민들이 굶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식량, 의약품, 소비재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아라카나미 통제 타운십에 대한 미얀마 국방부 공군의 공습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아라칸 로히냐 살리베이션 아미와 아라칸 로히냐 아미를 대상으로 군사훈련 및 무기 제공을 하며 라카인주 내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미얀마 빈곤층 인구가 지난 6년간 2배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말까지 미얀마 인구의 49.7%가 빈곤층으로 하루 1,590잣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빈곤층 비율을 보면 2017년 24.8%, 2022년 46.3%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보고서 이후에 빈곤층 비율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소득 척도를 알 수 있는 빈곤 격차가 24.4%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보였습니다. 지난 빈곤 격차를 보면 2017년 5.2%, 2022년 18.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빈곤 격차를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여성 가장에 있는 가구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1.2배 높으며 미얀마 전역 어린이의 50%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 빈곤층 비율을 보면 친주 73.4%를 기록하며 가장 가난한 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면 라카인주 66.9%, 꺼친주 63.8%, 사가잉 지역 60.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은 미얀마 중산층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 불균형은 미래의 노동력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가 잠재성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UNDP에서는 미얀마 중산층 이상 기준이 인당 월소득 12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초 UNDP는 경제 성장률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최저점에 도달한 상태라고 미얀마를 평가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2024년 미얀마 성장률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유엔은 2024년 미얀마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860만 명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쿠데타 이전 대비 19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얀마 강성노조 인더스트리얼 홀은 미얀마에서 운항 중인 글로벌 선사들이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인더스트리얼 홀은 국제운송노동자연맹과 합세하여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 SAMSC, CMACGM이 미얀마 행선박 운항을 계속하면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사무총장은 머스크가 비공개 자체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고용한 선원, 사무실 직원 창고 직원은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글로벌 선사의 책임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며 주요 무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관리위원회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머스크의 입장은 EU 기업 지속가성성 실사 지침과 신규 EU 강제노동 규정과 같은 EU 공급망 계획과도 상충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이었던 CTUM 사무총장 마웅마웅은 국가관리위원회는 노동권, 인권 침해, 자국민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음에도 국제무역으로 살아남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미얀마에서 운항 중인 글로벌 선사의 미국과 영국의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은 경제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MCRB 이사 비키바우마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공식적인 수출입에 대한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얀마에 있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고용 지원을 하고 부분적이지만 확대되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국제운송노동자연맹은 지난 3월 머스크 정기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국가관리위원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생명줄을 제공해주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국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고객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는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024년 4월 22일 네피도 국가관리위원회 의장실에서 2024년 4차 연방정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미나웅 훌라잉 위원장은 미얀마 국민들이 경제 제재로 인한 무역 어려움과 평화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경제와 통화 가치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도 국민들의 생필품 물가 안정화와 짝가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농작 개발을 한다면 생산성 향상으로 식량 안보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각 마을 인근의 숲을 조성하도록 강조하며 삼림 벌채 예방을 위한 국민 캠페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교육부문의 경우 미얀마 전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과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재개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령하며 미얀마 정부 부처마다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2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헌법 419조에 의거하여 헬리반띠오 부통령과 건강 문제로 인한 사임 요청에 대해 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통령은 NLD 정권에서 부통령을 역임했음에도 2021년 쿠데타 이후에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출신인 반띠오 부통령은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국방안보회의에서도 한 번만 참석하며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국방안보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 추가 6개월 연장 안건에 대해 찬성을 하였으며 이후 NLD당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중앙실무위원회는 그를 NLD당에서 탈당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KNU에 의해 함락된 꺼인주 미야와디 타운십 외곽에 있는 경보병 275대대 기지에 다시 미얀마 국기가 걸리면서 미얀마 국방부는 탈환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꺼인주 국경수비대의 역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 미얀마 우정이 다리 인근에 있는 벙커에서 지난 2주간 버티고 있었던 경보병 275대대 부대원들은 꺼인주 국경수비대의 도움을 받아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경보병 275대대에서 후퇴한 미얀마 국방부 군인 약 200명은 이번 태국 미얀마 우정이 다리 인근에서 저항 세력의 항복 제안도 거부하여 저항을 하며 지원군의 합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항 세력 측도 태국 국경에 인접하고 있어 공격을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여 공격을 쉽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KNU 대변인 KLER세이는 미얀마 국방부와의 교전 중단 결정은 미얀마 국민들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탈환과 함께 국경수비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미얀마 국방부와 결별한다고 밝히기도 하였고 이후 카렌 내셔널 아미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야와디 타운십 2개의 국방부 주요 기지가 함락된 이후 KNU는 철수를 하고 국경수비대가 순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가관리위원회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의 중재를 시도하겠다는 발표 이후 교전 중단이 되었으며 미얀마 국방부 공군의 공습은 태국 영토에 가까운 미야와디 타운십 미니곤 와드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태국 공군은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하여 24시간 영공 순찰을 계속하였습니다. 태국 민간인 거주 마을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KNU가 이번 태국 미얀마 우정이 다리 인근에서 철수를 한 것도 태국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내무부 장관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공안부 장관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5일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의 주요 의제는 양국법 집행과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 가장 중요한 안건은 온라인 사기단 단속 방안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에 이끌려 국가관리위원회는 국경 일대의 온라인 사기단 집중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샨주 북부 라시오 타운십에서 온라인 사기단 본거지를 급습하여 24명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단 집중 단속으로 미얀마에서 4만 8천 명이 송환 조치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온라인 사기단과 연루되어 있는 미얀마 고위 간부조도 착수하였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는 코캉 자치구와 샨주 동부 따치렉 타운십을 포함한 샨주 북부에서 진행된 온라인 사기단 집중 단속으로 2019년 12월 1일 꺼인주 미야와디 타운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는 최근 이름을 카렌 내셔널 아미로 바꾼 꺼인주 국경수비대가 저항 세력과 미얀마 국방부 간의 밀당을 하며 계속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미야와디 타운십에서는 온라인 사기단들이 좋은 수입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국경수비대는 온라인 사기단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 미얀마 국방부와 거리를 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마약 거래와 기타 밀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기단도 이 지역에서 번창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3년 말에는 미나웅 온라인 위원장은 온라인 사기단 근절을 위해 태국 정부와도 협력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6월 태국 정부는 미야와디 타운십 쇠코코 타운십 일대 전력 공급 및 인터넷망을 끊어버리면서 온라인 사기단 운영에 타격을 주고 축소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부터 일부 온라인 사기단들은 재개를 하고 샨주 북부 라오카이 타운십에 있는 중국인들까지 유입되고 미얀마 국방부 통제권을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초 인도 언론사는 인도 정부가 국영회사 인디아 포츠 글로벌 이라카인주 시트웨 항 주요 투자 운영 허가를 승인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시트웨 항은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짜오피항에 대응하는 칼라단 복합운송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 8,4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완공 이후 인도 동북부에서 벵갈만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라카나믹과 미얀마 국방부 교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1월 친주 PALETWA 타운십에서 인도 회사가 진행하는 부두 건설 현장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하여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월에는 인도 외무부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모든 인도 국민들은 즉시 철수하고 라카인주 여행 자제 권고를 하였습니다. 3월 말에는 아라카나미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해외 투자를 환영하며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원활한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도 국회의원이 아라카나미가 주최하는 칼라단 복합운송 건설 현장 시찰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인도 싱크탱크 옵저버 리서치 파운데이션 분석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라카인주, 친주 사가잉 지역 일대는 아라카나미가 점령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인도 또는 중국 정부가 실제 현장에서 실세를 가지고 있는 세력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시드웨 항만 효과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인도 지역 안보와 안정성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저항 세력들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일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칼라단 복합운송 사업이 전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도로 연결망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 교전 갈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양곤 멜리아 호텔에서 미얀마 여성기업인협회가 주최하는 국제여성인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미얀마 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1995년 설립된 협회의 기반을 만든 이민트에게 감사를 전하며 30년 가까이 많은 미얀마 여성기업인들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미얀마 여성기업인협회는 현재 청소년부터 전문기업인까지 모든 여성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인 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리더십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플랫폼 트렌드 변화로 미얀마 여성기업인들은 가사 및 가족 부양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하여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금융, 전문기술, 수출 등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미얀마 여성기업인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인스파이어 인크루션라는 주제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을 패널로 초청하여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온 미얀마 여성 기업인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패널 토론에서는 우먼 어브 퓨처라는 주제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젊은 여성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